바로 이어서 한 종목 깊게 들어가보는 시간이죠. 종목 토크로 이어갈게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대표님 눈여겨보시는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대표적인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는 이제 다른 섹터에서 워낙에 좀 활발하게 매기가 포착이 됐는데 이 종목은 다시 주목받을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관련돼서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치과 원자재라든지 이제 관련된 그런 덴탈 종합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중국 지역에서도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헬스케어에 좀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덴탈 회사 쪽에서 이제 엄청나게 캐파를 가지고 있고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종합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산업이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 산업 자체는 조금 코로나19에도 당연히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만 업황을 좀 뚫고 긍정적인 좀 이런 성과를 냈는데 일단 업황 자체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쪽에서도 15% 이상 연 평균 성장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치아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좀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점유율을 일단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도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부분에서는 조금 정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업황이지만 이제 해외 부분 특히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러시아 부분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조금 넓어지고 있는 그런 스펙트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코로나19에도 좀 선방을 하면서 잘 버텨내고 앞으로 기대감을 좀 더 실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는 어떻게 좀 시장을 지켜냈을까요? 사실은 이제 경쟁사에 다들 아시겠지만 댐티움이나 이제 디오 같은 종목은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좋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좀 선제적인 디지털화가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기사들도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좀 비대면이나 이런 디지털화가 잘 된 기업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런 원자재나 이런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영위하고 있지만 또 교육이라든지 그런 이제 온라인 화상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수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활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도 일단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덴탈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수익률이 좀 극대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 수요가 좀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은 그런 국가에서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그거에서 견조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1등 기업은 또 아무리 어려워도 시장을 잘 선방하는 것 같은데요. 해외 쪽은 현재 분위기가 어때요? 해외 쪽은 지금 좀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일단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평균 15% 이상 상승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만 나와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지역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조금
이제 15%가 넘는 성장률이 나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 쪽은 인구 자체가 워낙 큰데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지금 이제 구강 관련돼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인구가 6억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령 그런 인구가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보더라도 4억에서 5억 정도의 그런 인구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점유율 1위고 중국에서도 점유율 1인데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거의 10배가 넘는 그런 인구 쪽에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지금 해외 시장이 계속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저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우리가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소득 수준이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됐을 때는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도 헬스케어들이 한번 대세를 좀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흐름들이 코로나19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고 그러한 부분들이 치아까지 좀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뭐 아직 2분기까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분기 보고서를 지금 제가 이제 바로 띄워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 반기 순이익이 3배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적인 수치가 나온 것도 긍정적이지만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적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번 단발성 비용이 400억 원 이상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비용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시 한 200억 원 이상의 이제 다시 반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일회성 또 비용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실적이 또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기점이 3, 4분기에 좀 연달아 이어져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가가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실적은 더 상승하면 상승했지 조금 쪼그라들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제 보합 현재 분위기고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오는 감이 다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기관도 수급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 박스권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방을 37,000원 라인 정도까지 좀 열고 좀 접근을 하시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오면 뭐 지금 가격도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지만 요 가격까지 오면 무조건 담아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심리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 라인을 좀 지켜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좀 차트를 지금 짧게 봤을 때는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이전 가격대까지 겨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가의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이런 좀 시장이 커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단기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뭐 현재 가격대부터 37,000원까지 좀 넓게 밴드로 잡으셔가지고 분할로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트상으로는 여기 전고점 부분을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아야 되겠지만 저는 요 이제 상단에 있는 요 갭 부분을 반드시 좀 메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을 때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회성 비용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한 그런 악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실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뭐 이런 단발성 비용에서도 회복이 됐고 또 실적적인 부분
관련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갭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34,500원 라인 부근이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토크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